안녕하세요. 실천닷컴 공무원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 천체의 관측 부분의 지구의 자전에 관련된 내용까지 계속해서 여러 번 살펴봤었는데요. 천체의 관측 어떻게 이 여러 가지 용어 정리들이 잘 되고 계신가요? 자, 우리 천체의 관측에서는요. 우리가 제일 먼저 다뤄봤었던 좌표계에 관련된 내용들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지구의 자전, 그리고 이후로부터 우리가 오늘부터 다루게 될 지구의 공전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더 나아가 행성의 관측 부분까지는 모든 파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나오는 용어 정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잘 접근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어서 지구의 공전 계속해서 들어갈 텐데요. 자, 그러면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했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북극과 남극을 연장하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는, 스스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자전이라고 표현을 했었었죠. 따라서 시간당 15도의 각속도를 나타냈었는데요. 이때 지구의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주운동이었습니다. 자,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천체들이 하루 동안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일주운동이라고 표현을 했었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오늘 배우게 될 지구의 공전에 대한 내용들도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공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현상들을 우리가 공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공전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때 공전의 방향은 지구 자전 방향과 동일하게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천체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게 되면은요, 이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텐데요. 자, 이때 공전 방향이 서에서 동쪽, 그리고 주기는 당연히 1년, 즉 365일이고요. 그리고 이때 공전의 속도는 360도를 365일 만에 돌기 때문에 하루에 약 1도 정도씩을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지구의 공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일주운동이었죠. 자, 이제 우리가 공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바로 이제 우리가 연주운동이라고 부를 텐데요. 그런 연주운동에 대한 내용들도 미리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연주운동. 1년 동안 우리가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주운동에서는 어떤 천체든지 간에 모두 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 지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을 일주운동이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연주운동은 우리가 두 개의 천체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개의 천체가 바로 태양과 별자리예요. 자, 우리 태양의 연주운동, 사실 우리가 좌표계 할 때 이미 벌써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잠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할 겁니다. 이때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 지구에 있는 관측자들이 태양을 관찰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태양은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지만 이때 지구와 함께 움직이는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태양의 위치가 계속 바뀌는 것으로 관찰을 하게 되죠. 자, 즉 지구가 여기에서 태양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요. 지구가 여기에 있으면 태양이 여기,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태양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즉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태양이 가상의 길을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관찰되는 것, 이것이 바로 태양의 연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좌표계 중에서 천구의 중심, 천구를 중심으로 한 좌표계인 적도좌표계에서는요. 이렇게 태양이 움직이는 가상의 길을 우리가 황도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이때 봄의 시작인 춘분날, 태양이 있는 장소를 춘분점이라고 기준을 잡아서 이때 반시계 방향을 회전하면서 우리가 적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었거든요. 자,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연주운동에서 태양의 연주운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의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태양의 연주운동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방향은 지구의 공전 방향과 동일합니다. 당연히 공전 속도도 지구의 공전 속도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1도 정도씩 우리가 움직이는 모습으로 관찰을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태양의 연주운동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천구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 지구가 있고요. 바깥쪽으로 태양이 돌아가는 가상의 길인 황도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네 지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예를 들어 지구가 3월에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이 이 장소에 있다. 이러면 이 장소를 우리가 춘분점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이때 적경의 개념으로서는 춘분점의 적경이 바로 기준이 되는 0시가 됐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적경을 잴 것이고요. 90도만큼 회전한 지점이 바로 여름의 시작인 하짓날 바라본 태양의 위치, 바로 하지점이 되겠습니다. 적경 6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더 틀어주게 되면은요. 가을의 시작인 바로 추분 날 바라보는 추분점이 있을 것이고 적경 12시, 그리고 또다시 90도를 회전시키게 되면은 겨울의 시작인 동짓날 바라보는 동짓점, 바로 적경 18시에 적경을 가진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이 3월의 춘분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1년 동안 빙그르르 이렇게 돌게 되면은요. 이때 지금 현재 춘하, 추, 동의 네 지점들을 지나가면서 태양의 적경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태양처럼 지금 현재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의 연주운동을 나타내는 천체들은요. 모두 정상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순행이라고 부르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순행을 하고 있는 태양의 적경을 생각해 봤을 때 춘분점에서부터 시작하는 태양의 적경은 하지점을 지나갈 때 6시, 추분점을 지나갈 때 12시, 동지점을 지나갈 때 18시, 이런 식으로 적경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24시까지의 적경이 커지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순행을 하는 천체들은 모두 다 적경 자체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일단 태양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런 적경의 개념이 계속해서 커지는 이런 순행을 하는 이런 천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태양을 관찰하게 되면은 태양 주변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개의 별자리를 우리가 황도 12궁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황도 12궁, 자, 별자리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구에서 빙그르르 한 바퀴 돌면서 별자리들을 관찰하게 되면은 이 별자리들은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구가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별자리들의 위치가 계속해서 동쪽에서 서쪽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자, 지금 이런 별자리들은 원래 제자리에 그냥 고정되어 있어요.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들이다 보니까 이 별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서 적경 자체가 일정하게 나타나야 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천구상에서 본다면요, 태양이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과는 반대로 별자리들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관찰하는 별자리의 연주 운동의 방향을 동쪽에서 서쪽, 바로 시계 방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과 서로 반대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앞서 태양이 정상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순행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별자리처럼 동쪽에서 서쪽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별자리들, 천체들이 거꾸로 움직인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역행이라고 각각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이 천체들의 연주 운동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우리가 태양과 별자리 이 두 개의 천체들의 움직임을 구분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주 운동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태양의 연주 운동은 여러분들이 앞서 별자리들, 특히 좌표계 할 때 이미 벌써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별자리들이 역행을 하는 모습을 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지구에서 관찰하고 있는 태양의 황도상의 움직임, 그리고 그 황도 주변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들에 대한 바로 그림이 되겠거든요. 그림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 태양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 방향 어느 방향? 그렇습니다.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구가 요 위치에 왔을 때 우리가 태양을 관찰을 할 겁니다. 이때 요 지점에서 지구의 계절이 춘분날, 그러니까 즉 봄의 시작인 춘분날이라면요, 이때 태양이 바라봤을 때 그 태양이 있는 장소를 우리가 춘분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6월에 지구가 요 위치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그 태양이 있는 장소 하지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9월에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이 있는 장소 추분점, 그리고 반대로 겨울에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이 있는 장소가 바로 동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구가 실제로 공전하고 있지만 지구에서 관찰하고 있는 태양은요, 지금 현재 춘, 하, 추, 동이라고 하는 4개의 이 지점을 지나가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관찰이 될 거거든요.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우리는 가상의 태양의 움직이는 길인 황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실제로 태양은 고정되어 있지만 지구가 1년 동안 공전을 하면서 태양은 이런 식으로 황도상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런데 그 주변에는 12개의 별자리들이 존재를 해요. 그 12개의 별자리들을 우리가 황도 12궁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었었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구가 3월에 태양 쪽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때 태양 주변으로는 3월 혹은 4월의 별자리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병자리나 혹은 물고기 자리 같은 이런 별자리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구가 4월, 5월, 6월 이런 식으로 지구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태양을 관찰하게 되면은 태양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뒷자리에 있는 별자리들의 위치가 자꾸 변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느껴진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태양이 지금 현재 반시계 방향으로 자꾸 움직이니까 그 뒤쪽에 있는 별자리들은 거꾸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은 황도상에서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순행을 하지만 이때 그 주변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들은요, 지금 현재 동쪽에서 서쪽 시계 방향으로 거꾸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부른다? 그렇습니다. 역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가 적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시간 단위로 표시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기준이 되는 천체에 대해서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천체의 적경을 비교해 결과적으로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각의 차이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적경이 작으면 먼저 뜨고요, 적경이 크면 늦게 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었죠. 실제로 태양은 황도상에서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행을 하면은 적경 자체가 증가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춘분점에서는 0시, 하지점에서는 6시, 그리고 추분점에서는 12시, 동지점에서는 18시의 적경을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이 연주운동을 하면서 적경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면 뜨는 시간 자체가 매일마다 늦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태양은 적경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태양의 뜨고 지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실제로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시간체계거든요. 즉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시라고 하는 시간체계에서는 태양이 뜰 때를 6시, 그리고 남쪽 하늘을 지나가고 있을 때를 12시, 그리고 서쪽 하늘을 질 때를 18시라고 이제 정해놨기 때문에 태양의 적경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태양은 항상 뜨는 시간이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순행을 하는 천체가 태양만 있는 게 아니라요, 태양,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게 될 달도 지금 현재 태양처럼 매일마다 순행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순행을 하면 적경이 커지는데 태양은 적경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뜨고 지는 시간 자체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달 같은 경우에는요, 매일마다 하루에 약 13도씩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적경이 약 50분 정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일마다 뜨는 시간이 실제로 늦어져요. 오늘 밤 9시에 달이 떴다면요, 내일은 밤 9시 50분에 뜰 것이고요. 그 다음 날은 10시 40분,
그 다음 날은 11시 30분에 각각 달이 뜨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순행을 하는 천체들은요, 적경이 커지기 때문에 뜨는 시간이 늦어져야 되지만 이때 태양은 기준이 되는 천체이기 때문에 적경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뜨고 지는 시간이 일정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별자리들은요, 우리가 관찰했을 때 동쪽에서 서쪽 시계 방향으로 하루에 1도씩 조금씩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원래 역행을 하면은 순행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경 자체가 감소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별자리들은 지구와 비교했을 때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들이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별자리의 적경 자체는 항상 일정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때 별자리들은 워낙 멀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천체들이라서 그게 그냥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경 자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관찰할 때는요, 태양이 서에서 동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별자리들이 거꾸로 동쪽에서 서쪽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경 자체는 일정한데 역행하는 효과가 생겨버립니다. 역행하는 효과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역행하는 효과 때문에 매일마다 별자리들의 뜨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정리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 특히 태양의 연주운동과 별자리의 연주운동은 다른 천체들의 연주운동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쉽게 말해서 순행을 하면 그냥 적경이 커지면서 늦게 뜨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역행을 하게 되면 적경이 작아지면서 먼저 뜨면 되는데 태양은 순행을 하지만 기준이 되는 천체이기 때문에 적경이 커져도 뜨는 시간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 하지만 별자리는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적경 자체가 변하지 않지만 태양 때문에 적경이 일정하지만 적경이 작아지는 역행하는 효과가 생기면서 매일마다 뜨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은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보강해 가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먼저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황도 12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달에 볼 수 있는 계절별 별자리라고 하는 그런 별자리들이 있죠. 자, 우리 그 별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구가 3월에 태양 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태양이 있는 장소를 무슨 점이라 부른다? 그렇습니다. 춘분점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태양 근처에 있는 별자리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때 그 주변에 3월에 해당하는 물병자리나 혹은 4월에 해당하는 물고기자리 같은 이런 별자리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때 우리가 3월에 태양 쪽을 바라봤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별자리들은 우리가 그날 하루 동안에 그 별자리들을 관찰할 수가 없는 별자리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때 우리가 적경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때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이 춘분점에 있다? 그럼 태양의 적경 0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별자리들, 특히 예를 들어 물병자리나 혹은 물고기자리 같은 경우에는 태양 쪽에 존재하고 있는 별자리들이기 때문에 적경 자체가 태양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물병자리 같은 경우에는 약 0시, 그리고 물고기자리 같은 약 2시 정도의 어떤 적경 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물병자리나 물고기자리 같은 경우가 태양과 적경이 거의 비슷해 버리기 때문에 이때 그날 하루 동안에 저 별자리들은 태양과 같이 떠서 같이 져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적경이 같으면 같이 뜨고 같이 지고요. 적경이 크면 늦게 뜹니다. 적경이 작으면 먼저 뜨고요. 이때 3월에 태양 쪽을 바라봤을 때 태양 근처에 있는 별자리들은요, 태양과 적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뜨고 같이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황도 12국이라고 하는 12개의 별자리들은요, 하루 동안에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때 모든 별자리들을 하루에 다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만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들은 태양과 적경이 같기 때문에 혹은 비슷하기 때문에 태양과 같이 떠서 같이 지는 별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하지점 근처에 있는 이런 6월이나 7월 별자리, 예를 들어서 쌍둥이 자리 같은 이런 별자리들 같은 경우가 적경이 6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춘분날인데 태양이 0시에 적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0시에 적경을 가진 태양이 동쪽에서 6시에 떠서 12시에 남쪽을 지나 18시에 서쪽으로 질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날 쌍둥이 자리는 태양과 비교했을 때 적경이 6시간 정도 차이가 나죠. 이때 6시간만큼 더 적경이 더 크다면은요, 태양이 뜨고 나서 6시간 뒤에 뜨게 될 겁니다. 따라서 쌍둥이 자리가 뜨는 시각은 12시에 떠서 18시를 지나 24시에 지는 천체가 되겠네요.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춘분점에서부터 하지점까지 있는 이런 별자리들로 갈수록 점점 적경이 커지게 될 텐데, 이때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진 직후 18시부터 24시까지 우리가 약 6시간 정도 관찰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7월, 8월, 9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요, 이때 약 9월이나 10월 정도에 해당하는 사자 자리 같은 경우가, 사자나 처녀 자리 같은 경우가 적경이 약 12시 정도에 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날 태양의 적경이 0시라면은 이때 12시에 적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별자리들은 태양이 뜨고 난 직후 12시간 뒤에 뜰 거거든요. 따라서 18시에 떠서 24시를 지나 6시에 지겠죠. 자, 그 말인즉슨 해가 진 직후부터 시작을 해서 자정에 남중을 했다가 6시에 지금 현재 태양이 뜨기 전에 서쪽 하늘로 지는 그런 별자리들이 돼버립니다. 자, 이때 우리가 계절별 별자리라고 표현하는 그런 별자리들은요, 그날 자정에 남중하는 별자리들, 즉 24시에 남쪽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별자리들을 우리가 계절별 별자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즉 그 말인즉슨 오늘 3월에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은 3월이나 혹은 4월의 별자리 근처를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별자리들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습니다. 왜? 태양과 적경이 같거나 혹은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태양과 적경 차이가 12시간이 나는 그런 별자리들은요, 그날 자정에 남중하는 그런 별자리가 되거든요. 그런 별자리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렇습니다. 바로 계절별 별자리라고 표현한다. 자, 정리하자면 이때 3월에는요, 지구가 3월에는요, 이때 태양 쪽을 바라봤을 때 3월의 별자리 근처를 지나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3월의 별자리는 눈에 보이지 않겠죠? 태양과 같이 떴다 지니까요. 대신에 그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9월의 별자리가 눈에 보일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 지구가 6월까지 갑니다. 6월에 지금 현재 태양이 하지점 근처에 있는 것으로 관찰하고 있다면요, 이때 태양은 6월 혹은 7월의 별자리 쪽을 지나가고 있을 것이고 그 별자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그 반대편에 있는 동지점 근처에 12월의 별자리들이 눈에 보이겠죠. 자, 그리고 지구가 9월이 됩니다. 9월이 됐을 때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은 태양은 추분점 근처를 지나가고 있을 것이고 이때 9월의 별자리 쪽을 지나가고 있겠지만 그 별자리 역시 눈에 안 보여요. 대신에 그 반대편에 있는 3월의 별자리들이 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12월에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은 동지점 근처 12월의 별자리 쪽을 지나가고 있을 것이고 대신에 그날 자정에 나가서 남쪽 하늘을 관찰하게 되면은 약 6월의 별자리 정도가 우리 눈에 보일 것이다 라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계절별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별자리들 1년 하루 동안에 우리가 12개의 별자리를 모두 볼 수 있지만 그날 태양의 적경과 얼마만큼의 차이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뜨고 지는 시간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날 자정에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들이 매 계절마다 달라진다는 것. 계절별 별자리가 나타나는 것도 결과적으로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오른쪽 보시면은요. 자, 우리 천구가 다시 하나 좀 그려져 있는데요. 자, 가운데 지구가 있고요. 이때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연장하는 선, 이 선이 바로 지구의 자전축이 되겠죠. 이렇게 지구의 자전축이 그려지게 되면은 항상 자전축과 우리는 수직하게 뭘 그린다? 적도를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자전축, 요 노란 선이 지금 현재 적도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지구는 수직선에 대해서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구는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 주위를 하루 1년 동안 한 바퀴를 공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공전하는 그 공전 궤도 면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공전 궤도면, 이 면을 따라서 지금 현재 지구가 1년 동안 태양을 한 바퀴 이렇게 빙그르르 도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보시면은요, 이런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게 바로 태양의 가상의 연주운동 경로인 바로 황도거든요. 그 말인즉슨 요 공전 궤도면이 곧 뭐와 똑같구나, 황도의 면과 동일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태양이 요 황도 면을 따라서 1년 동안 한 바퀴를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때 적도에서부터 가장 위쪽에 있는 요 지점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지점, 그리고 적도에서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간 요 지점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지점이고요. 그리고 황도와 적도가 만나는 요 지점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춘분점과 추분점이 될 거거든요. 춘추분점. 자, 그랬을 때 우리 자전축이 수직선에 대해서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고 했으니까요. 요 각도는 66.5도가 기울어져 있는 거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도와 황도가 이루고 있는 요 각이 몇 도가 된다? 그렇습니다. 23.5도가 된다. 자, 그림을 살짝 돌려서 다시 한번 좀 그려보면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자전축이 수직하게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여기가 적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지금 현재 태양이 움직이는 가상의 길인 황도가 적도와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지점이 하지점, 요 지점이 동지점, 요 지점이 춘추분점. 자, 그랬을 때 요 각도 23.5도. 그래서 우리 앞에서 지구 기후변화의 요인 중에 외적 요인이 있었었죠. 그 외적 요인 중에 지구의 경사각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이때 태양의 남중고도가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유가 바로 요 지금 현재 적도와 황도가 이루고 있는 요 각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자전축의 경사각에 해당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태양이 1년 동안 돌아가는 그런 황도상에서 태양의 각각의 지점들을 표현할 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적경과 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쓸 수가 있었었죠. 자, 그 부분을 먼저 보시면은요, 바로 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 춘하, 추동이라고 하는 4개의 지점들을 지나갈 때 이때 태양의 적경은 춘분점 0시, 하지점 6시, 그리고 추분점 12시, 마지막 동지점 18시를 나타내는 이런 적경들을 나타냈습니다. 자, 근데 이때 태양의 저기를 보시면은요, 춘분과 추분 때는 저기와 둘 다 0도. 왜냐? 황도랑 적도가 만나는 지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지 같은 경우에는 적도로부터 위쪽으로 23.5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기가 플러스 23.5도가 됐었고요. 반대로 동지 때는 마이너스 23.5도가 되는 이유, 바로 요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은요, 매일마다 1도씩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연주 운동을 하면서 적경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적위 자체도 계속해서 변하는 그런 천체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서 앞서 얘기했던 남중고도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중고도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에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과 자전축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죠.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는 적도를 그릴 것이고요. 모든 천체들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하루 동안에 일주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이랬을 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칠 때 항상 뭐가 나란하게? 그렇습니다. 적도와 나란하게 떴다 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날 때 지평선과 이루는 각을 재는 것이 고도가 됐었고요. 이때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를 우리가 지금 현재 남중고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근데 이 남중고도는 계산하는 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자전축이 이렇게 있고요. 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지평선을 그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천체가 여기에 떠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요 천체와 지평선이 이루는 요 각을 재는 게 바로 고도 h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관측자의 머리 위인 천정과 적도가 이루는 요 각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도였죠. 위도 파이. 자, 이랬을 때 지금 현재 천정부터 적도까지가 위도 파이니까요. 지금 요 각이 바로 90 마이너스 위도 값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보고 있는 고도 h는요. 요 90 마이너스 위도에다가 요만큼을 더해주면은 이 지역에서 보고 있는 저 별의 고도가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 각도는요. 적도에서부터 그 별이 있는 장소까지 잰 거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적위가 된단 말이에요. 적이 델타. 따라서 지금 현재 요 고도 h는요. 지금 현재 90 마이너스 위도에다가 요 적이만큼을 더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고도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중고도는요. 90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적위로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적도보다 위쪽에 올라와 있으면 플러스 적위를 더해주면 될 것이고요. 반대로 적도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적위를 더해주면 그 별의 남중고도를 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남중고도를 재는 공식은 항상 정해져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금 요 빨간색이 지금 현재 하루 동안에 천체가 움직이는 일주권이라고 하는 그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 보시는 일주권은요. 지금 현재 항상 적도와 나란하게 움직입니다. 어디에서 천체가 떴다 지든지 간에 항상 적도와 나란하게 움직이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 일주권과 지면이 이루는 요 각도를 우리가 일주권 각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일주권 각도는 지금 현재 얘가 움직이는 그 일주권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이지만 항상 적도와 나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도와 지평선이 이루는 각으로 일주권 각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권 각도는 90 마이너스 위도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 내용을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자, 이 그림에서 지금 현재 태양의 남중고도를 재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림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지평선이 있어요. 지평선. 근데 이 지평선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요. 지금 이게 천정이 되겠죠. 천정.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적도네요. 적도. 그러면 우리는 적도를 여기다가 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적도가 있는 거죠. 적도는 이렇게. 자, 적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지금 태양이 요 지점에 떠 있습니다. 요 지점에 이제 떠 있는데요. 이때 태양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천체와 지금 지평선이 이루는 각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루는 요 각을 우리가 이제 고도 h라고 이제 각각 표현을 할 거거든요. 고도를 잴 건데요. 이때 적도와 지평선이 이루는 요 각, 우리 적도와 천정이 이루는 요 각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위도 파이였죠. 따라서 요 각이 지금 얼마다? 90 마이너스 위도다. 그러면은 이때 적도에서부터 태양이 있는 장소까지 여기까지를 잰 게 바로 적이 델타.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태양까지의 고도를 재려면 90 마이너스 위도에다가 뭘 더하면 된다? 적이 델타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림을 표현을 해놨는데 그림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중고도를 재는 공식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걸 그냥 외워버리셔도 돼요. 90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적이. 자,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남중고도를 계산을 할 거고요. 남중고도 계산하고 또 하나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일주권 각도. 일주권 각도는 항상 90 마이너스 위도 값으로 계산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요. 자, 태양의 적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태양은 매일마다 뜨고 지는 시간이 일정하다라고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각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여름에는 낮의 시간이 되게 길고요. 그리고 반대로 겨울에는 밤의 시간이 매우 짧죠. 그렇게 된다면은 매일마다 뜨고 지는 시간이 조금씩 다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계절마다 변화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태양의 적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요. 태양은 매일마다 순행을 하면서 적경이 조금씩 커집니다. 하지만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은 항상 기준이 되는 천체이기 때문에 뜨고 지는 시간이 매일 일정하다. 태양은 6시에 떠서 12시를 지나 18시에 진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양의 뜨고 지는 시간이 조금 다른 이유는 얘네들의 적경이 커지기 때문이 아니라 얘네들의 적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양이 뜨는 위치와 지는 위치가 조금은 다르거든요. 자, 이때 우리나라의 봄과 가을에는 정확하게 정동 쪽에서 떠서 정서로 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양이 여기에 있을 때가 춘분과 추분에 있을 때 바로 가장 높은 고도가 해당을 하는 지점이 되겠고요. 여름에는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서 떴다 지게 되고요. 겨울에는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서 떴다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남중 고도가 조금씩은 다르게 측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지금 현재 태양이 뜨는 위치가 이렇게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이냐? 자, 이것을 평면으로 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지평선이고요. 지평선이고 요게 가상의 적도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요. 태양이 있는 위치, 그러니까 저기가 조금 달라요. 이때 태양의 황도가 적도와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적도가 이렇게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때 여름에 해당하는 지점이 여기, 그리고 겨울에 해당하는 지점이 여기, 그리고 봄과 가을에 해당하는 지점이 여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림 보기가 좀 힘들겠군요. 다시 한번 그러면 춘분과 추분점을 그려가면서 여기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구를 하나 좀 그려볼게요. 자, 천구가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는 상태로 생각을 하고, 자, 이게 지금 자전축을 똑바로 세우면 더 힘들겠군요. 자, 천구가 있고요. 자전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자전축과 수직하게 적도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측자의 머리 위와 발끝을 연장하는 천정과 천저, 그 다음에 지평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태양이 움직이는 가상의 길이는 황도가 적도와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자, 이게 황도. 자, 그랬을 때 적도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지점이 하지점. 그리고 적도의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지점이 동지점. 그리고 정확하게 적도와 만나는 지점이 춘추분점.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1년 동안 태양은 빨간색인 황도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1년 동안 움직일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연주운동을, 일주운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모든 일주운동은 뭐와 나란하게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적도와 나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하루 동안의 천체들의 일주운동이 적도와 나란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 춘분과 추분점에서는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적도상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적도를 따라서 하루 동안에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이제 움직일 거고요. 자, 그리고 여름에는요. 요 위치에서 적도와 나란하게 움직일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겨울에는 역시 이 위치에서 적도와 나란하게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아랫부분을 살짝 지워볼게요. 살짝 지워보면은 자, 여름에는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죠. 여름에는 태양이.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태양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양의 저기가 다르다 보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 상에서 움직이거나 혹은 위에서 혹은 아래에서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요 분필을 잘 보시면은요.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일 때 지금 요 하얀색 부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여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반대로 이쪽 부분이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 가운데가 지금 현재 봄과 가을. 그러면은 얘네들이 적도와 나란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얘네들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때 지평선 위로 가장 먼저 떠오를 때가 바로 여름에 해당하는 하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도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지평선 위로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후에 봄과 가을 뜨고요. 그런 다음에 겨울이 뜨는 모습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뜰 때 여름에 먼저 뜨죠. 그 다음에 봄, 가을에 뜨고요. 그런 다음에 겨울에 뜨고요. 그런 다음에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어디부터 져요? 그렇습니다. 겨울부터 먼저 지고 봄, 가을 지고 그 다음에 여름이 지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이 떴다 지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은 태양의 적경 때문이 아니라 저기 때문이에요. 이때 여름에는 저기가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이때 좀 더 지평선 위로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겨울에는 저희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더 늦게 지평선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관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에는요, 태양이 평상시보다 좀 더 빨리 뜨고 좀 더 늦게 지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겨울에는 좀 더 늦게 뜨고 좀 더 빨리 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낮과 밤의 시간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 낮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받는 일사량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계절별 온도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남중고도 계산하는 거 있었었죠? 자, 남중고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남중고도 90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름에는 남중고도가 이렇게 될 거고요. 봄과 가을에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렇게 재겠죠. 자, 남중고도를 재야 될 텐데요. 이때 봄과 가을에는 90 마이너스 위도. 우리나라의 위도가 예를 들어서 35도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위도 35를 빼고 이때 저기는 봄과 가을에는 0이니까요. 더해주면은 이때 얼마? 55도의 남중고도가 나타나겠네요. 자, 태양을 보기 위해서 지평선으로부터 55도의 각도를 들어줘야지만이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자, 근데 여름에는요. 여름에는 90 마이너스 35 플러스 저기 얼마? 23.5도 이렇게 해주면은 78.5도의 남중고도가 나타나겠네요. 자, 그리고 반대로 겨울 같은 경우에는요. 90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3.5의 저기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얼마? 31.5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중고도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태양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저기값이 달라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남중고도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우리가 관찰하게 돼 있고요. 남중고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태양이 높게 떴다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루 동안의 낮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고요. 그만큼 온도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반대로 남중고도가 낮으면 태양이 낮게 떴다 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일사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셨던 내용이 바로 지구의 공전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요. 우리 앞에서 했었던 지구의 자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구의 공전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뒤에 가서도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했었던 내용들 페이지 516쪽까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전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514쪽, 515쪽, 16쪽, 17쪽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내용들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요. 페이지 518쪽에 있는 태양과 달에 관련된 내용 전에 우리가 먼저 524쪽으로 넘어가서
행성의 운동, 즉 우주관의 변천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면서 내행성, 외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우주관의 변화부터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